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다 보면 중국의 풍부한 기록, 역사서로 인해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참 적다는 그런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구체적인 법안에서 구체적인 몇 가지 문제점들 과정에서 전문 지식인들이 참여 가능성을 꼭뭐 이런 문제나 출판 방법으로서 어떤 디지털, 구체적 디지털 출판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이어서 김태광 선생님의 발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저를 낳았지만 책 쓰기가 저를 인생을 구원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동안 200여 권의 책을 펴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과서에 5권의 책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 최초로 이제 기네스북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300여 명의 작가를 배출을 했습니다. 코치, 강연가 이런 분들을 제가 배출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명의 지금 책을 펴냈고 지금 뭐 1인 기업, 뭐 코치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가치에 가치를 두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이게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따지자면 지적 자산입니다. 지적 자산, 경험, 그리고 스토리죠.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뻔한 그런 스펙 쌓기에 지금 연연이 없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메모를 잘하면 성공한다. 이런 책이죠. 제 생각에는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고요. 책을 쓰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후손에게 빚을 남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들이 굉장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텍스트, 책으로 남기지 않은 거죠. 책. 그러면 우리가 남긴 그 텍스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로 와닿고요. 그리고 어떤 경험의 자산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남들이 써놓은 그런 책을 보면서 어떤 주고 있는 지식을 자꾸만 흡수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책만 많이 읽어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은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병무 교수님을 동경합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요.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인생이 달라지고 발전하고요. 그랬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은 브랜드 시대입니다. 브랜드 시대. 그렇죠? 그러면 이 브랜드 시대에 나를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펴낸다면 독자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부터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 사람 한번 뵙고 싶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코칭도 받거나 어떤 그런 강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지적 자산을 흡수를 하겠죠. 그런데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신의 컨텐츠를 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떤 사업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무조건 책을 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석사, 박사, 교수님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교수님들 위에 있는 사람이 저는 책을 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자가 갑입니다. 갑.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평생 한 권의 책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국 책쓰기 코칭협회에서는 한 권의 책이 아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책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무한한 그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디, 그러니까 대나무처럼 그런 마디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한 그런 마디들을 스토리를 남기자는 거죠. 스토리.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면 작가가 된다.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200여 권의 책을 썼거든요. 쓰고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 되죠.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어떤 꿈을 꾸는 그 주제에 맞는 책을 깊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깊이 있게. 자, 깊이 있게 읽으면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예. 그 생각을 텍스트로 종이에 남기는 거죠. 종이에. 그게 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코치로서 이제 책쓰기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책을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IQ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100이 안 돼요. 100이 안 됩니다. 89입니다. 89고요. 제가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IQ 89라는 거. 저는 전문대 출신입니다. 전문대 나왔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가난 때문에 이제 음도가시 가서 다녀서 돌아가셨고요.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야망을 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에 다니지만 제가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책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쓰니까 무한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행복. 그 행복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교회에서 가져다 준 행복이 아니었고요. 책을 썼을 때 무한한 행복, 어떤 구원 이런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엄청난 어떤 잠재력이 있구나. 잠재력. 천재성. 그러니까 책을 읽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똑똑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꿈. 처음에는 저는 이제 작가가 되어야겠다는 꿈이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스트셀러 작가. 그 다음은 자기개발 작가. 그 다음은 동화 작가. 그 다음은 성공한 강사. 그리고 성공자.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속 저는 책을 써냈고요. 했더니 저는 인생은 저한테 이런 뭐 책쓰기 코치, 책 200권에 져서 그리고 지금은 교수님들, 박사님들, 의사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 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재교육원 갔다 왔고요. 뭐 공무원 연수원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쓰면 좋은 10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꿈이 명확해집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세 번째, 학벌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책을 쓰면은 학벌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고민이 싹 풀려요. 그리고 넷째, 자신만의 전체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끄집어내게 되죠. 네, 다섯째, 독자에서 저자의 위치로 신분 상승이 되고요. 여섯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고요. 일곱째, 책 출간이란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죠. 여덟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홉째, 사람들과 찬사를 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지혜를, 자식들로 눈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판계의 불황이 있습니다. 이 불황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온라인 서점의 어떤 매출을 낮춰서 동네 서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책 쓰게 하는 거죠. 우리가 책 한 권 쓰기 위해서는 대략 100권 정도의 저서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10명의 책을 읽게 되면 1000권의 책을 읽게 되죠. 100명이면 10,000권이죠. 여기에 있는 책 쓰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배출을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어떤 저술 문화 정착이 되면 책은 자연히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팔기보다 사게 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제 왜 책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발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양 선생님께서 그 글쓰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김 선생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특히 당신의 경험에 입각해서
책을 쓴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진솔하게 또 말씀해 주신 게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